네, 개장 전 시장을 가장 먼저 점검해드리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와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또 바로 전문가분 모시기 전에 우리 또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상장을 앞둔 미국의 전기 자동차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수정 제출된 투자 설명회에서 최대 546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NBC 기사이고요. Amazon-backed EV startup Rivian plans to price shares up to $62라고 나왔고요. Putting valuation near $55 billion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근접하게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리비안 다음 주 IPO를 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평가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RIVN이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될 텐데요. 리비안 이번 상장을 통해서 피스커와 롤드스타운 모터스 그다음에 루시드를 포함한 EV 스타트업 중에서 최대 스타트업 중 하나로 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EV 니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리비안의 투자 업체죠. 포드와 스텔란티스, GM 등 기존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 다소 기업 가치는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리비안은 아마존용 상용 배달밴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지난주 리비안의 2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달 초 별도의 증권 신고서에서 지금까지 리비안에 13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포드도 대략 12%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 상장과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버거킹이 로얄 퍼크스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치코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춘지고요. Burger King offers free crypto, putting Bitcoin, Dogecoin, and Ethereum on the menu라고 했습니다. 재밌게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로열 퍼크스는요, 버거킹 충성 고객을 위한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버거킹이 월요일부터 3주간 앱에서 $5 이상을 소비한 로열 퍼크스 회원에게 총 비트코인 20개, 그다음에 이더리움 200개, 그다음에 200만 도치코인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대다수가 도치코인을 받게 될 것이고 약 1만 명 중 1명은 이더리움, 10만 명 중에 1명은 비트코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로빈후드 크립토 계정이 필요한데요. 비트코인을 받을 확률은 약 10만 분의 1이라고 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보 세트를 시키기만 해도 암호화폐 익스프레스를 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날 시작이 되어서 2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공급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또 시장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또다시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고 나머지 S&P와 다우 지수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부 경계감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FOMC 회의에서 시장에서는 과연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곧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어떤 그 경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천천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과거 2013년도와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한다면 뭐 테이퍼링 이후에 곧바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주목할 것 같고요. 이에 앞서서 유럽의 뭐 라가르드 22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하지만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탠스가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은 지금 S&P 500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80% 이상이 상당히 예상치를 웃도는 기업 실적을 발표했다.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인데요. 한편으로 봐서는 공급망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마진율에 대한 감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기업들의 실적 예상보다 좋았다.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여전히 공급망 우려감 지속되겠지만 적어도 정점은 찍지 않았나?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내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네덜란드에 있는 뭐 그 충전소죠, 전기차 충전소, 이를 갖다가 이제 슈퍼차저라 그러는데 슈퍼차저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좀 강한 매출, 보통의 어떤 충전수가 8시간인데 비해서 이제 30분 만에 충전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점들을 모든 차에 개방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점들은 이제 테슬라의 어떤 충전소 30분 만에 275km를 주행한다는 건데 거의 서울에서 부산 가까이 주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점들을 모든 차에 개방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점들은 여기에 이제 플러그가 아닌 웹 시스템을 통한 건데 이런 웹 시스템 프로그램을 모든 차량에 팔 수 있는,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수많은 다양한 어떤 매출 기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또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뭐 2차 전지 패턴이라든가 여전히 성장 가도가 이런 쪽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점들 어떤 철저한 어떤 종목 차별화성이 나타나서 미국의 기업 실적, 여전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4일 아침, 그러니까 모레 아침이면 FOMC 그렇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말하자면 좀 이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점들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 의장의 언급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겁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하겠는데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 갔던 그런 시나리오라면 뭐 테이퍼링을 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나서 1년 이후에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경기적인 안정세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시장이 큰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과연 시장이 우려하는 바는 가장 어떤 그 워스트 시즌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우려된다. 지속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은 그거는 시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발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한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내용은 물론 아니고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과연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그렇게 견고한 건가? 네. 시장에서 물론 경기적인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감들, 네. 비록 조금 전에 어떤 S&P 일부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좋았는데 물론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업적인 어떤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뭐 시장에 대해서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한쪽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들이 과연 뭐 경기에 대한 펀더멘털이 견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것인가. 이번 기업 실적은 좋았지만 이런 점들은 공급만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우려에 대한 점들이 상당히 녹아들어져서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과연 4분기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스탠스가 상당히 빨라진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 특히 한국 시장이라든가 어떤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시장은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그렇습니다. 연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습니다. 계속 질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 다 아는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테이퍼링 이후에 당연히 어떤 세계적인 자산이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때는 한결과 같이 어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그런 속도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물론 아쉬운 점들은 어떤 또 자원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그 수출을 통한 쪽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강화시켰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들이고요. 또 하나의 점들은 바로 이런 점들인데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일부 기업들이 어떤 뭐 기업을 거론하기 좀 뭐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일부 기업들이 어떤 그 주주들을 상당히 무시한 그러니까 기업들 내용에 상당히 성장성 있는 사회 모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또 하나의 어떤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어떤 주주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일본의 미국에 대한 기업들은 어떤 자사주 매수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자사주 소각, 배당률 증가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어떤 기업들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떤 꾸준한 돈을 벌어서 자기 주식을 사주는 그러니까 이런 주주 친화적인 그렇습니다. 경영을 하는 데 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주들 중에서는 일부 대주주가 뒤통수를 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일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실망을 안고 떠나는 부분, 네네. 특히 이제 LG화학도 LG화학 내 어떤 2차 전지라는 아주 막강한 그런 수익 모델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주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매수를 했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수익 모델 2차 전지를 따로 띄어서 네. 새로운 별도 법인을 만든다.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다. 이런 주주의 어떤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하면서 어떤 해외 주식으로 미국으로만 이동하는 네. 이런 모습들은 한편을 보게 되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 최근에 어떤 주변에서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아쉬워하는 네.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진짜 사실 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0월 달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달이었지만 11월 달 들어서도 사실상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냥 쭈루룩 빠져나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들인데 지금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은 싸다 이런 점들보다 외국인들은 이제 미국 쪽에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영국의 뭐 영란은행 그다음에 뭐 캐나다 쪽 선진국에서 속속들이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가 취해지면서 미국 쪽에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런 경기 그 유동성 위축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은 선진국 미국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미국은 계속 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뭐 우리나라 쪽은 상당히 힘든 상당히 아쉬운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부 이제 과거에 일부의 어떤 그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고 보여지면 일부의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떤 미국의 수익 모델 쪽도 약간 일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모델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줄이고 내려가게 되면 뭐 사는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구사해서 상당히 좀 지루하더라도 뭐 현실성에 맞는 이런 좀 대책 시그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FOMC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또 뭐 시장의 예상에 뭐 또 부합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떻게 또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11월 달에는 좀 좋은 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장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뭐 사실 어떤 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좀 개별 종목적으로 가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뭐 콘텐츠 쪽이라든지 뭐 건설 쪽이라고 하면 이제 뭐 시멘트 쪽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전일장 특징주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건설 경기 뭐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종목이 상당히 좀 순환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한 피로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만 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계셨으면 좀 편안하게 수익을 창출했는데 최근 이런 수익 모델이 상당히 좀 짧게 순환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국내 건설 수주액이 6, 7월 달에는 감소했는데 8월 달에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이제 뭐 정부 정책 스탠스 쪽에서 이제 뭐 도시 개발 정책 그리고 이제 이에 맞는 이제 도심 사업 후보지를 뭐 50곳 넘게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7만 가구가 넘는 이제 수요가 기반이 된다. 그래서 뭐 건설 경기에 따른 가능성 이거에 따른 어떤 시멘트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최근의 특징적인 점들은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던 그런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1월 달에 이제 뭐 세계적인 최고의 학회가 JP모건에서 주최하는 학회가 1월 달에 이제 열리는데 글쎄 이제 한 2달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미리 이제 뭐 저가 매수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이런 그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위탁 개발 생산 분야가 2026년도까지 이제 연평균 31% 성장률 예상된다. 그래서 위탁 생산하게 되면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인데 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위탁 개발 생산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폐암 신약을 미국의 얀센과 함께 이제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전일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체내에 주입한 약물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질병을 퇴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인데 특히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기반들이 알테오젠 같은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이런 기반들이 주로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주사 바늘을 상당히 깊숙이 찌르는 뭐 상당히 이제 고통을 수반하는 쪽인데 이런 정맥 주사를 상당히 피하 주사로 이제 그 전환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피하 주사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피부를 통해서 얇은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 점들이 실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고통 속의 질병을 치료할 때 어떤 깊게 찌르는 어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또 다른 어떤 개발 모멘텀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앞다바이오라든가 뭐 제넥시라든가 이런 암 학회 개발들 내년 1월을 앞두고 이제 암 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그동안에 뭐 10개월 넘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어떤 바닥권에서 반등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인 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그 요새 요소수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참 그렇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그러니까 옛날 그렇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한국 비료에서 근데 그렇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도 말하자면 이 요소를 수입해 와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 공급 사슬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소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게 들어가는 이런 요소수가 네네. 폭동 품귀 현상을 나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좀 말씀하신 그 탄소 산화물인가요? 여기에 이제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네네. 성분이라 그러는데 이런 요소수의 폭등 어쩜 이런 점들도 그 또 하나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야기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겠죠. 네. 가뜩이나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또 디젤 화물차에 가장 필요한 이런 요소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들. 근데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일 이제 이 주가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최근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어떤 또 하나의 한쪽에서는 상당히 힘든데 또 하나 쪽에서는 어떤 원자재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네. 전일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쪽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롯데 정밀화학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건설 경기 쪽은 좀 어떤가요? 뭐 관심 가져볼 만한 뭐 특징적인 그렇습니다. 종목이 있었을까요? 건설 경기가 관련 업종들에서 전일이 이제 그 시멘트 업종들의 어떤 상승 기반이 좀 특징적이었고 그다음에 일부 진짜 건설주들도 네. 상승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S건설이든 현대건설들 이번에 어떤 과연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어느 건설들이 상당히 입찰이 따질까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 이런 관점들은 이제 물론 한쪽으로 봐서는 이제 삽도 뜨지 않았다. 한 3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미리 선춤의 성격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시멘트라든가 건설주 업종들 뭐 GS건설, 현대건설 쪽에서는 일부 뭐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앞두고 순환매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중국 쪽이 워낙에 좀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예전에 관심을 가졌던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것 같거든요. 화장품 관련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국 정부의 가뜩이나 이제 뭐 거시경제 위축뿐만 아니라 뭐 사치 조성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상당히 화장품이 상당히 먹구름이 꼈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글쎄요, 물론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전일 이런 바닥권 끊임없는 하락 속에서도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뭐 화장품 중에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이제 뭐 ODM 업종으로서 네. 만들어주는 그런 업종인데 최근에 했던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이런 자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만들기 이런 쪽을 상당히 ODM이 앞선 뭐 코스맥스 쪽에 부탁을 한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화장품 업종이 전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뭐 코스맥스 덕에 바닥권 탈출 시도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화장품 업종 등의 중국의 어떤 설화수가 예상과 다르게 약간 좀 매출이 좋았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럭셔리 화장품들은 상당히 좋겠다 이런 점들인데 여러 가지 큰 틀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 애널리스트 쪽에서도 일부 뭐 농담조로 자기 얼굴이 좀 썩고 있다 이런 뭐 내용들도 네. 있더라고요. 상당히 힘든데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의 소비 문화 그리고 어떤 뭐 경기전이 위축 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뭐 상당히 빠르게 다가오는 이런 화장품 쪽에서 상당히 힘든데 여러 가지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화장품 그리고 전일의 반등이 지속될지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뭐 ODM 만들어주는 어떤 코스맥스 쪽은 뭐 반등세를 보이겠다 이런 점에서 뭐 종목에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들 뭐 여전히 계속 이어질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코스맥스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경우는 싶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ODM으로 생산을 해주고 이런 그 구조가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 좀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따이공을 통한 수출인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코스맥스 쪽에서는 뭐 중국의 공장 기반을 두고 네. 그리고 중국 쪽에서 특히 해외 쪽에서 이제 뭐 생산 확돈 오더가 들어오면 거기에 또 만들어주는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큰 부담 없이 뭐 생산 뭐 이익적인 창출이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도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화장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수요가 급증할 때 네. 오히려 이 부분을 상당히 앞서고 있는 강점이 있는 뭐 코스맥스 쪽에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꾸준한 수익 창출이 좀 기반되는 그런 모델이어서 네네. 뭐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게 주가가 좀 먼저 좀 탈출 시도가 하고 있지 않은가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또 뭐 엔터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또 컨텐츠 관련한 주들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컨텐츠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반등한 이후에 약간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미 나오고 있는 어떤 BTS 그러니까 한쪽 쪽에서는 어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어떤 우리 한류를 세계 시장에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BTS 방탄소년단은 이미 알리고 있고 그래서 뭐 하이브 쪽에 어떤 11월, 12월 공연 그리고 또 지금은 자막에 있는 어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연인 어떤 BJ들의 어떤 수익 모델 창출 그리고 여기에 앞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컨텐츠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좀 호황을 얻고 있고 특히 어떤 BJ 같은 경우도 중간마다 이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어떤 기반 가능성 그래서 어떤 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드라마 쪽에서도 수익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프리카 TV도 결과적으로 어떤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최고의 어떤 BJ 유저 가능성 이런 점들이 상당히 확정세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이렇게 수익 모델이 꾸준히 창출을 되고 있는 뭐 이런 쪽 과거에 어떤 경기가 어려울 때 일본이 어떤 잃어버린 30년 쪽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이끌어갔던 가장 중요한 축이 이런 바로 뭐 드라마라든가 TV 광고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모델이 상당히 좀 꾸준히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해서 여전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수익 모델을 감안한다면 뭐 꾸준한 관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엔터 관련한 주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FMC를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반들 그런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외국인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큰 틀을 놓고 보게 되면 뭐 우리 쪽에서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보고 일부 포트폴리오를 주가 상방 쪽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약간 좀 미국 쪽에 뭐 포트폴리오 컨셉도 가져가면서 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테슬라의 어떤 발빠른 확대, 뭐 프로그램 기반으로 인해서 이제 뭐 수익 모델이 다양한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뭐 2차 전지 반등 모습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뭐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연 내년을 1월 달을 앞둔 일부 낙폭과대 바이오 업종들 이런 컨셉도 한번 가져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상당히 바른 다른 모델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주도주를 가지고 1년 동안 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현금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유 더블유엠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내외경제TV를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